임신 준비하거나 임신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바삭바삭해지면 그게 이제 당독소가 생겼구나 이런 거거든요. 성조숙증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랑도 너무 연관이 많아서 이 책에서 네. 또 독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시잖아요. 네, 좀 네. 어떤 독소들이 있는지, 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그리고 네. 독소가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독소들이 또 너무 많다, 이걸 다 피해야 된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솔직히 그거 다 먹고 살아도 멀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간결하게 독소를 정리하고 싶었고, 이 4가지 정도는 정말 꼭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중금속, 그 다음에 2번째가 환경호르몬, 그리고 3번째가 농약, 그리고 4번째가 당독소,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중금속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수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은은 정말 노출되는 때가 너무 많은 게 특히 이제 생선이랑,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제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아말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에서 수은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조직을 타겟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그냥 항산화 시스템 자체를 방해를 시키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피곤하고, 이유가 없는데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환경호르몬, 농약, 이 2가지는 특히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농약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이거를 먹거나 이러면은 자폐나 ADHD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농약. 네, 농약을 친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수입산 밀가루, 그리고 수입산 콩이랑 옥수수가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 먹을 때는 이 시기라도 좋으니까 유기농을 좀 따지셔서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당독소거든요. 당독소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들에 들었어요. 바삭바삭한 치킨, 그리고 우리 베이커리를 좋아하죠. 당독소라는 아이들은 단백질이나 지방에 이렇게 당이 붙은 거거든요. 물 없이 고온 조리할 때 생겨서 주로 이제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이제 돌리거나, 그래서 우리 바삭바삭해지면 그게 이제 당독소가 생겼구나 이런 거거든요. 특히 뇌에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매에 관련된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없이 조리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이 같이 있으면 좀 괜찮나요? 네, 물은 이제 100도씨에서 끓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겹살 구울 때 물을 뿌려야 되나요? 삼겹살 같은 거 구울 때는 채소랑 같이 볶아주시면 좋아요. 그 꿀팁이네요. 네네. 여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농약, 환경호르몬, 이게 이제 임신 때문에. 맞아요. 임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아이가 환경 호르몬이다 보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환경 호르몬이 프탈레이트, 파라벤, 비스페놀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프탈레이트는 향 제품에 진짜 많아요. 향수 디퓨저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그 날아가는 향을 붙잡아서 어디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탈레이트고, 프탈레이트는 성조숙증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랑도 너무 연관이 많아서 줄여주시고요. 파라벤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첨가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비스페놀은 요즘 BPA 프리다 그렇게 광고하는 그 플라스틱 용기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용기는 어쨌든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BPA랑 비슷한 대체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BPF, BPS 이런 대체제를 쓰는데 얘네들도 비슷하게 나쁘거든요. 어제 제가 이걸 읽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차에서 여름만큼은 좀 방향제 같은 거 좀 쓰게 해달라, 여름에는 꿉꿉한 곰팡이 냄새 난다. 오빠 안 돼, 그게 독소야. 해독혁명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 책이 있었어요. 그 GMO 관련한. 네. 우리나라는 GMO를 먹는 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사료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소와 닭 사료, 아이들이 자폐와 ADHD가 있는 게 그거에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농약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찬반이 정말 많은 이슈긴 해요. 이 농약을 유럽에서 허가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 때문에도 정말 큰 파장이 있었던 정도로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 예민한 이슈인데,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다른 때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세를 생각하고 내 배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나쁘다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 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하시는 거랑 모르고 하시는 건 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그걸 조금 더 미리 공부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왕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조심해 보셔라 하고 안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향수를 수집을 했었거든요. 아, 향을 진짜?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임신을 하고 나서 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입덧처럼 그때부터 향수를 아예 끊었어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나 뭐 향 있는 세제 저희 집은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인체가 너무 신비한 게 임신을 했을 때 나에게 좋지 않은 걸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기반으로 우리 몸이 학습을 해서 내게 필요한 걸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좋은 것들에 노출을 해주면 나쁜 게 왔을 때 조금 더 감지하는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무디를 드시고 계신 그 구독자분들, 팔로워분들 굉장히 많고 후기를 들려드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이 스무디를 그냥 먹기 시작하고 나서 식습관이 많이 변하게 되나요? 이 스무디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해보면 제가 초창기 스무디 레시피에는 레몬즙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꼭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가 들어가면 달아서 못 먹게 돼요.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없으면 못 먹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넣으면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매일매일의 습관이라는 건 정말 힘이 강력해서 단맛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 혀는 단맛을 느끼는 그 민감도를 확 줄여버리거든요. 자기도 피곤하니까. 채로 이제 쓴맛 그리고 은은한 단맛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다 보면 그 단맛이 아주 강한 단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에 되게 민감도가 높아져요. 옛날에 먹던 음식 먹으면 오 이렇게 달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입맛들이 쌓이면서 채소를 찾게 되고 팔로워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안 먹으면 몸이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음식들에는 간간해야 맛있으니까 나트륨이 많잖아요. 물론 나트륨도 너무 중요한 성분이지만 나트륨은 잘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나가는 걸 도와주는 게 포타슘이에요. 포타슘을 이제 충분히 공급해 줄 때 우리 몸은 배출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채소를 좀 안 먹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나가니까 나트륨 먹었을 때 막 띵띵 붓고 이렇게 되는데 스무디 계속 드신 분들은 항상 이게 배출을 잘 하게 되다 보니까 안 먹으면 몸이 붓고 바로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독과 장기적인 그 건강과 입맛 변화를 위해서 일단 스무디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제일 첫 단추겠네요.